사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뇌학자 홍양표입니다. 오늘도 두뇌 개발에도 공식이 있다 3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자기 주먹처럼 이렇게 주먹을 쥐면 딱 주먹만 해요. 그래서 주먹이 큰 사람은 뇌도 좀 크고요, 주먹이 작은 사람은 뇌도 좀 작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주먹이 커서 뇌가 크면 머리가 좋은가요? 그런 이론도 한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 뇌는 되게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자, 우리 뇌는 이렇게 주먹 쥔 거 2개처럼 생겼는데 화면에서 보시면 가운데 뇌량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전깃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깃줄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약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여자가 이 뇌량이 남자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좌뇌와 우뇌를 훨씬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2가지를 동시에 잘하죠. 남자는 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앉아서 TV 보면서 밥을 먹어요. TV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남자들은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아, 큰일 났다 이렇게 하죠. 대부분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이렇게 말을 하죠. 남자들은 못 먹으면서 봐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하나씩 시켜야 돼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키면 잘 못합니다. 되게 운전하면서요, 운전하는 기능은 남자가 훨씬 뛰어나죠. 근데 어떤 여자들은 운전하면서 막 눈도 바르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보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양한 쪽에 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성 뇌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심리학적으로 여자들은 양쪽 뇌를 잘 쓰니까 언어 뇌가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자들은요 하루에 보통 24,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어야만,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남자는 반밖에 안 되는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기가 다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뇌에 총 전구다마가 100개가 켜져 있다면 남자들은 집에 갈 때 한 98개는 꺼버려요. 2가지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자는 계속 100개예요. 그래서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라고 기다리는 거죠. 남편이 퇴근하면 퇴근하자마자 바로 말 시켜요. 근데 남편이 말대꾸를 하든가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핸드폰 한번 잡으면 2시간 수다를 떠나요. 근데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만나가지고 3시간 수다를 떨어요.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집에 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남자들은 무슨 말만 시켜봐요. 결론만 말해 그러잖아요. 제가 이 뇌를 연구하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자 뇌가 남자 뇌보다 훨씬 뛰어나요. 제가 왜 그런가 봤어요.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남자와 여자하고 누구를 먼저 창조했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죠. 항상 뒤에 창조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제품 그래요. 그 여자가 신제품이에요. 뭐가 달랐냐면 재질의 선택이에요. 남자는 재질이 흙이고요.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뼈 중에서도 정말 단단한 갈비뼈잖아요. 그래서 이 흙은요 뭉쳐놔도요 단단하고 커 보이지만 이건 물에 들어가면 금방 흐물어져요. 근데 갈비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만들다 보니까 너가 훨씬 뛰어나게 만들었어. 그 대신 너가 남편을 도와. 너가 머리 위에 가지 말고 도와. 이건 명령이야.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남편을 돕도록 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자와 아이들은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 퍼스트 레이디가 반드시 뒤에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뇌는 뇌량이라는 걸 통해서 나누어지는데 만 3세부터 평생의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나는 좌뇌형일까? 우뇌형일까?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나는 백가방을 안 열어봐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카드가 몇 장 있고 다 안다. 이거는 좌뇌형 인간이에요.
나는 뭐 찾을 때마다 백을 뒤집어 쏟아야 된다. 이거는 운해형 인간이에요. 우리 집은 언제나 깔끔하다. 이건 좌뇌형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우리 집을 들어오셨는데도 집안이 깔끔해. 이건 좌뇌형이에요. 자, 몇 월 며칠 신방 갈 겁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정신이 없어. 이건 운해예요. 근데 운해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뭘 잘 찾아와. 여기저기서 잘 찾아와. 왜?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무슨 뇌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집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잘 찾지도 못해요. 이건 무슨 뇌예요? 그런 건 정신 나간 뇌예요. 그런 뇌는 정신 나간 뇌입니다. 자, 뇌는 좌뇌형, 우뇌형. 그래서 좌뇌는요, 내가 2,000원을 빌려줬는데 아니면 빌렸는데 못 갚았어. 깜빡 잊어버렸어. 잠이 안 와. 이건 좌뇌예요. 우뇌형은요, 2만 원을 빌려주고도 잊어버렸다. 이건 우뇌형이에요. 대충 나오죠? 항상 깔끔해야 되고 반듯해야 된다. 이건 좌뇌형이에요. 돈 관계 명확하다. 좌뇌형이에요. 시간 관계 정확히 지켜야 된다. 좌뇌형이에요. 우뇌형은 이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좌뇌형이에요. 나는 반듯해야 되고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이런 좌뇌형인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훨씬 더 좌뇌형이에요. 우리 남편은 얼마나 좌뇌형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직 갖고 다니면서 조미료통에다 금 굽고 다녀요. 당신 이번 주에 간장은 여기까지 써라, 기름은 여기까지 써라 막 이러고 다녀요. 자,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부부가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부부는 얼마나 잘 맞습니까?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려갖고 3시간 닦고 댕겨요. 둘이 앉아서 수건개요? 30cm 작아갖고 딱딱 재면서 군인처럼 각 잡고 있어요. 1시간 만에 수건 7장 개놓고 앉아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못 만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축복이에요. 우리가 자녀의 축복이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같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희 아이는 저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걸 종족 본능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고지식한 좌뇌인데 우리 남편은 더 고지식해요.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나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죠. 사람도 아닌 게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이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연애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연애는요, 저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가 연애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돈을 잘 못 쓰면 펑펑 쓰는 사람, 좀 소심해서 일을 못 저지르면 일만 펑펑 저지르는 사람, 내가 좀 화를 못 내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 운동을 못하면 잘하고 예능을 못하면 잘하고 가장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반대적인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이상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이상 호르몬이 길게 가야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끊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죠. 남편하고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래도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남편을 생각해 봐요. 지금 그때 남편이 직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직장이 없으면 집안이 좋으면 되죠. 근데 이건 집안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있도록 학벌이나 좋아야 되는데 학벌도 없어요. 그러면 얼굴이나 좀 탤런트 닮아야 되는데 얼굴도 못생겼어요. 자, 그럼 이 남자가 결혼할 조건이 하나나 있어요? 한 개도 갖추질 못했어요. 저 남자 장가 가요? 못 가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할 수 없이 가졌냐? 지금 남편은 자, 이 정도면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남자 중에서 고민하고 몇 날을 고민해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전자야, 후자야? 당연히 후자겠죠. 지금 남편을 그 많은 남자 중에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눈 감고 찍어도 그놈보다 난 놈 찍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부부가 맞으면 문제가 태어나요. 부부는 너무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갖지 못한 것, 너한테 갖지 못한 것을 아이가 나의 장점과 너의 장점을 우리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저 연구소에 뇌를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부부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왜 부부가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너무 안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잔소리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싸우고 안 맞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몫은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하고 너무 안 맞다, 이건 복이에요. 둘이가 맞을 수 없는 거는요, 운해적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주말에 TV 보다가요, 야 멋있다, 운해적인 사람은요 짐 싸 그냥 바로 떠나요. 좌뇌적인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 갈 때까지 잔소리. 그래서 좌뇌는 잔소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계획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운해적인 사람이 가냐고요. 가다가 유턴해버리죠. 그래서 부부는요 사실 살아보면요, 꽃에다 비유하면 해당화, 이게 부부관계예요. 삼행시.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부부는요, 그 운해끼리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운해끼리 만났어요. 계획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가자.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엉망이죠.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맞는 부부가 나의 장점과 너의 장점을 아이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가정교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보는 데서 너네 아빠 참 대단하지 않니? 여러분 아이가 보는 데서 남편의 좋은 점을 칭찬해서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우리 아빠가 저런 위대한 사람이구나. 또 남편은 아이 보는 데서 어머니와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 네 엄마 참 멋지지 않니? 너 엄마 괜찮은 여자 아니니? 라고 해서 아이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손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혼해서 사는 가정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저 혼자 살아요. 아이 키우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혼자도 정말 힘은 들겠지만 잘 키울 수 있어요. 단 혼자 살기 전까지, 남편과 헤어지기 전까지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심각한 모습을 보였느냐가 문제지 혼자 키우는 부분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손 가정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정말 아이가 보지 못할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정, 이게 바로 결손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보는 데서,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약간 부족해 보이더라도 아이 보는 데서는 남편의 장점이 있잖아요. 왜 그 장점, 결혼할 때 봤던,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봤던 그 장점을 묻어두고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부는 이렇게 좌우뇌가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우리 아이는 좌우뇌가 딱 맞는 이런 아이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큼은 나의 장점과 너의 장점을 우리 고뇌를 통해서, 우리의 힘든 걸 통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좌뇌는요 크게 8가지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8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8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추상력과 언어사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좌뇌 영역에는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추상력과 언어사고력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역할은요 이 좌측에 요 귀 위에 있어요. 하나는 요 관자놀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쪽을, 관자놀이 쪽에 있는 거를 언어사고력, 얘는 어떤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살아가면서 설득하는 힘, 책을 읽고 이해하는 힘이에요. 근데 뇌는요 개폐 형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좌뇌가 100, 우뇌가 0 이런 애는 없어요. 좌뇌가 60 쓰고 우뇌가 40을 쓰면 우뇌가 40만큼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더 예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생각하는 뇌를 검사했더니 90점이에요. 자,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근데 말하는 뇌를 검사했더니 95점이에요. 누가 높아요? 말하는 뇌가. 그럼 이 아이는요,
입만 살았다 그래요. 평생 입만 살았다.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문제 푸는데 생각이 있어요. 90점이나. 근데 왜 생각 없이라고 하는 현상이 보이냐?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언어가 열리면 생각이 닫히죠. 그래서 좌뇌와 우뇌는 나란해야 되고 추상력과 언어도 나란해야 돼요. 즉 생각하고 말하는 게 나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어가 좀 높으면 생각하는 뇌가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입만 살았다. 문제 풀을 때 생각 없이 문제 풀죠. 덤벙덤 문제 풀죠. 이런 아이는 학교 가면 어떤 애가 되느냐? 공부 시간에 듣는 뇌가 없죠. 그래서 학교만 가면 공부 시간에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지우개를 사면서 이 지우개에다 구멍 뚫기 좋겠다라고 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공부하려고 사요. 근데 공부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지우개를 판다?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생각과 행동 달라요.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은 공부하러 갔는데 나의 행동은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요. 이게 왜냐? 선호도가 없어서요. 그래서 추상력이라고 하는 베르닉의 영역이 약한 애들은 학교 가서 듣는 뇌가 약하니까 선생님 말씀 들을 때 재미가 없으니까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앉아있고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엎드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미 뇌를 검사해 보면 얘는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겠다 안 하겠다 나오죠. 그리고 어떤 애가 일기를 쓰는데 4학년짜리가 일기를 보니까 알아볼 수 없도록 막 글씨가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일기 오늘 잘 써볼래? 그럼 내가 용돈 5,000원 줄게. 그랬더니 엄청 잘 써요. 다시 말해서 잘 쓰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글씨를 엉망으로 쓰냐? 선호도가 없어서요.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선호도, 공부하고 안 친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럼 생각이 높고 언어가 약한 애는 어떤 애일까요? 눈물이 많고 겁이 많은 애, 약간 언어가 느트는 애, 어릿강 발음할 때 그냥 놔두는 애.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한글이 느트죠.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언어가 약한 애들이 욱한다 그러죠. 언어가 아주 약한 애들은 훨씬 더 작은 거에 행동이 앞서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독해력이 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하나가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란한 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리력과 추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제가 엄마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언제쯤부터 뇌를 망가뜨리는가를 봤더니 보통 3세쯤 되면 망가뜨려요. 어떻게 망가뜨리냐면요. 벽에다가 가지 써붙여놓고 이리 와 두런 딸고 가지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5분 있다가 이리 와봐 이거 뭐라 그랬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5번 따라 읽고. 얘가 가지 하나를 10번을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오, 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애가 한글을 단어 하나를 10번을 가르쳐도 모르니 큰일 났다. 그때부터 무리하게 아이를 가르쳐서 결국 망가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보통 1학년 되면 본격적으로 망가뜨립니다. 1학년 되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하고 아이하고는 누가 더 머리가 좋을까요? 창의적 사고는 아이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요. 뇌가 논리적 사고가 시냅스가 전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들은요. 아무리 재미난 영화도 아무리 재미난 강의도 아무리 재미난 책도 2번 보고 3번 보면 재미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10번 보고 11번 봅니다.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랬더니 어제 읽어준 책을 또 빼와요. 아이들은 100번을 읽어줘도 읽어줄 때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머리가 나빠 보이지만 실제 엄마가 아이하고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누가 먼저 열받는지 아세요? 용량 딸리는 컴퓨터가 열받아요. 다시 말해서 엄마와 아이는 누가 더 머리가 나쁘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공부해 보면 돼요. 엄마와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엄마가 먼저 열받죠. 열받는 거 괜찮아요. 몇 분 지나면 방송용으로 센서, 흔히 말해서 뚜껑 열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학년 엄마들에게 조사해 봤거든요. 84%가 4분이에요. 어떤 엄마가요, 자기는 20분을 가르친다고 손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박사님, 집에서 재보니까 4분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4분만 지나면 열리는 화를 못 참는 엄마들이 하루에 아이를 몇 분이나 공부를 봐주시나요?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0분에서 1시간 봐준다가 84%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4분만 지나면 열리는 엄마들이 30분에서 1시간을 가르치나요? 이거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엄마들만 합니다.
제가 또 조사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뚜껑 열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을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엄마들의 우수성을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어머니가 4분만 지나면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30분에서 1시간 가르칠 수 있는 힘 찾았어요. 뭘까요? 모성애, 인내, 끈기, 사랑. 저도 사실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첫째 주먹이에요. 둘째 커다란 목소리예요. 결국은 주먹과 커다란 목소리로 아이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받아쓰기 1학년들 그렇게 심하게 안 시키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교사 연수할 때 그때만 해도 이 받아쓰기를 할 때예요. 제가 항상 교사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선생님 1학년 담임 맡으면 절대 어려운 받아쓰기 서두르지 마세요. 왜요 박사님? 엄마들은요 꽃자 하나만 들려면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한 바닥 써. 제가요 엄마들에게 참관 수업할 때 네모 칸도도 줬어요. 연필 줬어요. 애들처럼 또박또박 써보라고 그랬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힘들면 연필 놓으세요. 대부분 엄마들 8줄 못 넘어가요. 아이들이요 2줄밖에 못 써요. 그것도 꽃자 하나 틀렸는데 엄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쓰래요. 그래서 아이가 쓰는 게 2줄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무무무무무 궁궁궁궁궁 화화화 화가 중간에 또 히로 바뀌어요. 무궁 히히히 이렇게 써놔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아이들은 어떤 애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가르친 아이들 어떤 애가 될까요? 우리 아이요. 만약에 옆집 아이를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옆집 아이인데 이렇게 가르쳐요. 너 이거 무슨 글자야? 옆집 애가요? 모르겠는데요. 너 아줌마가 똑같은 글자를 3번째 가르치잖아. 이거 몰라? 모르는데요. 이런 머리 나쁜 애도 막 두드려 패고 이런 엄마 있나요? 혹시 있다면 이 엄마 우울증 중증 환자예요. 근데 자기 아이 가르칠 때는요 3번 가르쳐서 모르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맞고 울고 있을 때 거기다 대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끔찍한 말을 합니다. 이리 와. 엄마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 두드려 패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어려서 너무 학습에 힘들게 가르쳐 놓으면 수포자는 수학만 포기하지만 얘는 공포자가 돼요. 공부만 하자 그러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도피 호르몬이 나와요. 도망가요. 그 어떤 애가 되느냐? 이런 애가 돼요. 엄마가 공부하자 그러면 뇌가 가르쳐요. 도망가 이렇게 해요. 엄마가 무서운데 어떻게 도망가? 뇌가 가르쳐줘요. 물 먹고 싶다 그래 이렇게 해요. 또 그 다음에 또 가르쳐줘요. 이번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 또 가르쳐요.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가 되면 평생 이 아이는 공부하고 담 쌓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나친 욕심으로 앞에서 끌어가고 있다면 지나치게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아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엄마 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가장 재미있어하는 쪽부터 밖에서 개미 한 마리를 1시간 쳐다보고 있다면 그 1시간을 기다려주는 엄마가 영재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유아 때 초등 저학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엄마가 그건 가르치냐니까 어머니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어머니 자녀 교육은 긴 기다림 속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